안녕하세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을 하고 준다고 합니다. 결코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의 포장지를 뜯기만 하면 선물이 내 것이 될 텐데 포장지를 뜯는 것이 두려워 감히 시도하지 못합니다. 선물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혹시 포장지 안에 이상한 것을 놓아 놓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나머지 뜯는 것을 포기하면 선물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선물의 기쁨을 맛보려면 반드시 포장지를 뜯어야 가능합니다. 뜯고 난 뒤 선물을 확인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토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굉장히 귀찮고 까다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면 성공이고 이것을 포기하면 그냥 실패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토지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만 실상 간절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단순하지도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경험과 반복된 실패 속에 한 가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긴 시간을 투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 포기를 합니다.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성공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고 실패자는 중간에 아주 간단하게 포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을 말씀드려 봅니다. 처음 토지 공부를 했을 때 지목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입니다. 아무리 땅을 보러 다녀도 다 같은 땅 같기도 하고 왜 이 땅은 비싸고 저 땅은 싼지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주변에서 이 땅은 계획관리 땅이고 저 땅은 자연녹지 땅이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단순히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으면 비싼 땅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땅에 대한 정립이 확고하기에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든 바로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무려 2년 동안 개발지 주변을 아무리 돌아다니고 부동산에 들려서 정보를 듣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토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임야도 사게 되고 자연녹지에는 농지도 사게 되고 농업진흥지역 내 절대농지도 사게 되면서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남의 땅을 눈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땅을 사게 되니 직접적으로 수억의 돈을 주고 사는 입장이 되어 보니 쉽게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지가에 대해서, 주변 호재에 대해서, 주변 차량이나 인구의 유동성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고 직접 개발 행위를 통해서 토목 인허가를 해보고 건축을 통한 착공계를 넣어보고 수호가자 변경을 해보기도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정신이 번쩍 나고 실제 돈이 움직이는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다 보니 이론으로 익히는 것보다 체험으로 느끼는 교육의 체감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과 풀어나가야 하는 과정 속에 그 위험한 포장지를 뜯고 선물을 쟁취했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토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물은 좋아하지만 포장을 뜯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성공으로 갈 수 없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의 땀을 흘렸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성공이 그렇게 쉽다면 누구나 도전했을 것이고 수많은 성공자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참기 힘든 과정을 극복한 사람만이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실패하지 않은 실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고 실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 또한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은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강하게 만듭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 보면 실패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어서 실패가 무섭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실패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고 자존심을 내려놓은 지는 오래전이기에 더 이상 손해볼 것 없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추락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닥이고 상승할 준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겁없이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꼭 무엇인가를 해내고야 맙니다.
실패도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은 실패를 통해서만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면 실패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일 뿐입니다. 실패가 없다면 성공도 없기에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실패는 곧 나를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매개체다 라고 생각하면 실패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은 99번 실패하더라도 한 번의 성공으로 99번 실패를 보상받기에 성공의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 공부는 99번 실패하더라도 단 한 번으로 99번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토지의 부가가치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을 토지 투자에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고 자산가가 되었고 제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절 처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거절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거절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길 두려워합니다. 거절은 사람들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절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절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거절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절에 매우 당황하기도 했고 비참하기도 했고 자존심이 매우 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절 처리를 배운 이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짱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절은 내 인격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권하는 상품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갔을 때 커피 한 잔을 시켜 마시고 있는데 종업원이 다가와서 커피 리필로 좀 더 드릴까요? 라고 물을 때 아직 커피를 다 마시지 않았기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절받은 종업원이 거절받았다고 상처받고 맘상하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거절한 것이지 결코 종업원의 인격을 거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 세일즈 할 때도 제가 암보험을 고객에게 권했을 때 고객은 암보험이 필요 없기에 거절한 것이지 저의 인격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이 저의 얼굴을 두껍게 만들었고 그 당당함으로 기죽지 않고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하는 보험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주눅들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일즈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당연히 더 많은 계약을 할 수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거절 처리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거절이나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거절 200번 받기라는 우스운 목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보험 계약 40건이 아니라 이번 달 거절만 200번 받기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거절만 한 달 동안 200번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죠? 성공하는 것이 어렵지 실패는 시건 죽먹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실패를 하려면 한 달에 20일 일하면 하루 10번 이상 거절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하루에 거절을 10번 받고 나면 실제로 성공은 2번 이상 나옵니다. 거절만 받고 싶어도 거절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제가 직접 다녀보며 경험한 것인데 보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절 도장만 하루에 10번만 받고 일찍 마치면 그날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점심때까지 일찍 거절을 10번 받았다면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바로 퇴근이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절을 받다 보면 꼭 성공도 같이 하게 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거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설명드리다 보면 꼭 보험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뇌졸중으로 김 과장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장님께서 이웃집 아내가 자궁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박 과장 사모님이 안 그래도 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했는데 잘 오셨네요 하시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것을 보험회사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판매는 결국 방문 건수와 상담 건수에 정확하게 비례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설명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했다고 모두가 다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한 사람 중에는 반드시 평균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빨리 하루에 거절 10번을 받고 놀러가고 싶어도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2명 이상 꼭 나옵니다. 거절은 빨리 끝낼 수가 있지만 성공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줘야 되고 계약서도 작성해야 하고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이상 지속적으로 거절을 받게 되면 결국 하루 2건 이상의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꼭 보험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나오기에 보험 계약은 자동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웃음이 나오네요. 2009년 전 무시무시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흥국화재에서 팀 전체 계약이 아닌 단독 계약으로 저 혼자의 힘으로 100건 이상이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한 사람이 한 달 평균 계약 건수가 3건 미만이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100건을 했다는 것은 거의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계약입니다. 목표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상향시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집중하게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 약속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루에 거절 10번만 받고 퇴근하겠다는 고통스러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계약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려고 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지요. 토지에 대한 지식을 발로 뛰어서 습득하고 부동산에 방문해서 현장 지식을 쌓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토지가 거래되는 내역을 일일이 체크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꼼꼼히 공부하고 시청 사이트를 항상 체크하고 주변 도시의 개발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산업단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건물이 세워지는 위치와 인력과 자동차의 유동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하고 시세의 달인이 되고 주변 토지의 지주들을 확보하고 다량의 물건을 확보하여 주변 부동산이나 지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면 토지에 눈이 떠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배워나가야 제대로 된 토지의 권리 분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 되면 부자는 금방 됩니다. 본인이 10억을 벌고 싶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고 본인이 3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면 그것도 조금의 시간 만에 이룰 수 있고 본인이 100억의 자산가가 되고 싶다면 10년 안에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결코 나 스스로를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지 마시고 거절에 민낯에 숨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엄청난 잠재력을 토지 투자를 통해 발산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누구보다 더 전문적이고 누구보다 더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구보다 더 토지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최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